파이낸셜 리턴을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통합된 모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소셜 하우징이 임팩트 투자 대상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임팩트적인 측면은 뭐 너무나도 뚜렷하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은 이제 파이낸셜 리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 그러한 이제 정부 입장, LH 입장에서 원가 연동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그러한 이제 스킴을 또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상당히 지금 부동산 경기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금융권조차도 지금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데 없는데 그쪽에서 이제 보니까 이 사업은 이제 상당히 리스크 리턴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좀 이게 관심을 가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커머셜한 이제 이 자금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그들에게 자리를 내준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한번 예. 이거 다시 만들으셨네.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제 리스크, 그러니까 파이낸셜 리턴, 이제 파이낸셜 측면에서의 이야기는 결국은 리스크 앤 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내재된 위험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볼 때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제 단계별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사업 단계가 있고 자금 조달 단계의 리스크가 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또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 출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행을 하자는 거죠. 시행을 디벨로퍼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토지부터 나오죠. 예, 토지에서 그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이 토지의 어떤 형태로 어떤 아이디어로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이제 매각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디벨로퍼들의 그 부분인데 그러려면 이 토지의 확보 또는 어떤 토지를 잘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를 확보할 때 계속적인 이제 파이낸싱이 필요하잖아요. 1,000억을 이제 예를 들면 1,000억짜리 프로젝트다. 토지가 한 100억이다. 이러면 이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900억이라고 하는 이 파이낸싱이 담보가 안 되면 100억을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이제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리스크가 제일 큰 거예요. 예. 토지 매입을 하는데 투자되는 자금의 리스크가 제일 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지 매입했다가 프로젝트가 안 되면 이 토지를 또 뭐 헐값에 팔아가지고 손에 실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데이터 센터 고양시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그 디벨로퍼가 시행사가 이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인허가 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한전의 전력 공급 이제 부분이 승인이 났어요. 그럼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민원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야, 안 돼. 뭐 전자파 엄청나게 발생해. 전력 엄청나게 들어가. 그러니까 열섬 현상이 생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한전에서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초기에 토지 계약금이 날아가는 거죠. 예. 이런 이제 리스크가 토지 매입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있는 거예요. 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부동산은 PF 지금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본 PF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본 PF 들어갔는데 공사비가 너무 이제 비싸고 뭐 분양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서 이제 멈춰 있는 이런 지금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리스크.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작지만 훨씬 더 또 이제 중요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준공을 다 했어.
준공을 다 했는데 분양을 했고 뭐 했는데 입주를 안 하겠대. 왜냐하면 뭐 가격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준공 후에 미분양 리스크가 있고 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임대 리스크가 있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갈수록 리스크는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리스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용어를 보면 그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브릿지론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브릿지론은 뭐냐면 본 PF에 들어가기 전에 본 PF에 들어갔다고 하는 뭐냐면 일단 전체 공사비에 대한 자금 조달이 완료됐다. 그게 본 PF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료돼서 본 PF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전이 이제 브릿지론인데 뭐냐면 토지가 예를 들면 100억짜리인데 계약금이 10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억을 일단 그 계약을 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공사나 그죠? 또는 시행사나 또는 뭐 PI 증거사 뭐 증거사에 있는 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기는 뭐그 단기이기는 하지만 금리가 상당히 높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중도금 잔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여기는 토지 잔금뿐만 아니라 설계비 뭐 여러 가지 행정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이제 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 브릿지론에 투자를 할 때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예, 요구하는 금리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됐어요. 뭐 인허가나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 사업성 있다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본 PF에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제일 먼저 오는 캐시플로우를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 캐시플로우,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를 가져가는. 그래서 이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뭐 후순위에 들어가는 파이낸싱의 어떤 그런 리스크는 상당히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LH공사, SH공사 뭐 이제 이런 쪽에서의 매입 임대 또는 매입 약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쪽 부분은 거의 다 날아가 신다고. 예. 왜냐하면 이제 매입 임대라는 뭐냐? 지어서 팔면 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부장 뭐 이런 뭐 입주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리스크죠. 그리고 다 임대잖아요, 그죠? 매입 임대니까 임대 리스크가 있느냐? 거의 없죠. 왜냐하면 시세의 50% 미만이 뭐 50%에 30%에서 50% 싸니까. 뭐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돌아가는 프로젝트는 다 초역세권 상당히 좋은 그 수도권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죠. 네. 어떻게 보면 입주 경쟁이 높기 때문에 입주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이 말은 지금 이제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디벨로퍼가 위탁 운영까지도 하거든요. 그 위탁 운영 사업도 있는 거예요. 그 위탁 운영 사업의 리스크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시공사 리스크 이 부분은 좀 있어요. 예. 시공사가 갑자기 부도 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도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짓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일단 짓고 돈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리스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유일한 리스크가 여기.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지금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 지금 아까 이제 보셨듯이 그 매입 임대 그 사업에 이제 그 신청을 상당히 많은 그 디벨로퍼들이 하잖아요. 거기는 소셜 디벨로퍼도 있고 일반 디벨로퍼도 있고 뭐 조금 규모가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그걸 하는데 보면 땅을 확보한 데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땅을 확보해요? 프로젝트 이제 승인도 안 나는데. 그러면 이제 땅이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수도권에서. 예, 그죠? 그러면 좋은 땅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 부분을 다 같이 우리가 할게 해서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할 때
이제 LH공사가 그 땅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심의 통과한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토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이제 리스크가 있냐면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세 군데가 이 토지를 가지고 각자 다른 프로젝트로 LH공사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A라는 하는 이제 그 시행사의 그 프로젝트가 승인이 났어요. 심의 통과됐어요. 야, 너희들 심의 통과됐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요 A라는 이제 회사가 토지 소유주한테 찾아가겠죠. 야,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얼마 전부터 같이 이야기했던 그 가격에 팔아라. 우리 계약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100억이면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10억을 딱 하면 이 10억이라고 하는 계약을 하기 전에 LH공사는 심의 통과가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제출한 프로젝트에서 뭐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야, 너 그러면 인허가 받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요거는 좀 바꿔. 우리 기준에 따르면 요 부분은 이런 자재를 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 심의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설계나 이런 거는. 그러면 토지만 확보해와 이게. 예. 토지 확보하기 전에 매입 약정 안 해요. 예. 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10억이라는 것을 계약을 하면 야 우리 계약했어. 이렇게 가면 LH공사에서 오케이. 토지 확보된 것을 보고 토지에 대한 성금을 주는데 이 토지의 시사 그러니까 그 이제 감정 시가 감정 평가액의 80%를 줘요. 100억이 얼마예요? 네, 80억 줘요. 성금. 10억이 있잖아요. 그 10억하고 70억이 남는 거예요. 그 70억을 뭘 하냐면 이제 초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착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매입 약정이 딱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 PF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매입 약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허가에 보정을 해서 사업비의 90%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 그 매입 약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딱 연결되냐면 바로 본 PF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됐다고 하는 것과 PI 대출이 됐다고 하는 것과 LH공사가 심의 통과됐다고 하는 측면들이 사실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투자사예요. 투자사. 그 아이브키가 찾아왔어요. 야 우리 돈이 없어. 네, 계약금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돼서 다 지금 승인이 났고 그러니까 토지 심의 통과했고 우리는 이 토지를 이 가격에 사게 되면 이 프로젝트로 이 정도의 차익이 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 계약가. 10억을 얼마를 빌려줄래? 뭐 몇 프로에 주는데 그 대신 이게 그래도 이제 뭐 리스크가 있으니까 너희가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매각 차익에 대해서 프로핏 쉐어링을 하자. 야 30% 줘. 나한테 40% 줘.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계약금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그 요 측면에서의 그 투자사들의 이 투자의 어떤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이브키뿐만 아니라 소셜 디벨로퍼들이 특히나 아이브키는 제가 10년 전에 그 한국사회투자에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아까 보림주택 그리고 부암동 주택 그 부분 시소주택 그 부분에 이제 융자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한 107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융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해소된 게 바로 이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상당히 임프레시브했어요. 왜냐하면 야 돈이 들어갔어. 나왔는데 딱 가보니까 보림주택이라고 하는 그게 딱 생겼어. 그 안에 그 홀몸 어르신들 그 반지하에 살던 그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딱 입주해 있어. 그러니까 너무도 가시적인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소셜 파이낸스, 소셜 인베스트먼트,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그냥 바로 그냥 가시적으로 이제 인식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까지 해온 레퍼런스를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유럽의 어떤 분들이 처음에 보른주택 보고 이제 시작하네 이랬다가 지금 보면서 상당히 놀랐던 것이요. 저는 그만큼은 이제 놀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입 공고부터 해가지고 매도 신청해서 쭉 이렇게 가죠. 설계도면 협의가 되고 이제 이 설계도면 협의가 된다고 해서 이제 심의 통과했다. 이제 매입 약정할 테니까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런 파트예요.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이브키는 많은 토지들의 어떤 그런 레퍼런스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또 이렇게 축적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지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 2단계 분지 점검이라는 이제 골조 공사가 올라가면 전체 매입 그 대금의 50%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000억이면 뭐예요? 500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을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허그의 보증을 통해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90%의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90%의 대출을 받으면 다 금융비용이 나가는데 여기서 50%를 골조 딱 올라간 다음에 받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500억이라고 하는 그 금융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사실은 금융비용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도 올라가는 거죠. 예, 다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설계도면 협의 후에 1차 감정평가하고 매입 약정 대상 주택을 통지를 하면 그러면 이제 토지 매입을 계약을 하는 거죠. 예. 이때 이제 PI, Principal Investment라고 해요. 토지를 처음에 계약하는 그 자금을 Principal Investment Equity Loan이 이제 여기 딱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 약정이 체결되죠. 그죠? 매입 약정 체결된 후에 이제 토지분 평가 금액의 50%인데 80%예요. 예, 80%. 예, 그러니까 100억이 땅이면 한 80억이 정도 들어오는 거죠. 이때 PI 에퀴티 론이 해소 가능해요. 이때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뭐 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착공 및 1, 2단계 품질 점검 후에 매입 대금 50% 지급하면 이때 PI 에퀴티가 빠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매입의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입 대금에 또 30% 나요. 이때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잔금 있을 때 빠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PI 에퀴티 론이 이때 빠질 수 있고 이때 한 5번 정도가 있는데 이때 빠지면 뭐예요? 수익성이 상당히 낮죠. 프라이빗 쉐어링 없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오케이 너희가 충분히 기다려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해 줬기 때문에 프라이빗 쉐어링 어느 정도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런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엑시시라고 하는 어떤 타이밍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금이 있는데 이거는 토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잔금치료예요. 여기서 토지분 평가 금액이 50%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80%로 바뀐 거예요. 예. 엄청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시행사가 사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 잔금이나 이런 거 중도금을 하려면 돈을 또 조달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또 상당히 높은 고금리를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토지 성금을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입 약정금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구도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아까 아이브키가 한 4-5개 정도 프로젝트를 통과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약정 체결까지 이제 목표로 달려가는데 그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에 각각의 SPC를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전 독립적인 SPC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뭐 얼마나 남는다 명확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사업자 디벨로퍼 아이브키가 SPC를 설립을 해요. 이 설립하면 아까 이제 돈은 어떤 돈이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티가 필요해요. 예. 처음에 토지 계약금과 뭔가 여러 가지 뭐 좀 이렇게 그 사업 이제 설계
또는 뭐 인허가 뭐 또 행정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에코티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와요. 예. 요거만 되면 다 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SPC 에코티 융자 및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총 사업비 한 10% 정도라는데 이거보다는 좀 낮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FI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뭐 파이낸셜 인베스터죠. 그렇죠? 그런 FI들이 예를 들면 에코티가 한 100억이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한 80억 정도를 조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벨로퍼나 또는 뭐 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한 20억 해서 에코티가 그러니까 그 에코티에 대한 융자 금액이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SPC에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이 투자가 되면 이제 SPC는 아주 그냥 페이퍼 컴퍼니니까 1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80만 원, 20만 원, 그다음 의결권은 80% 20%, IVP가 80% 갖고 FI가 20% 갖고. 그런데 이익 참가율을 50% 반을 다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하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강수 대표님 보시겠지만 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냥 그거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레퍼런스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이제 달려보셨고 지금 또 상황이 또 안 좋아서 사실은 지금 아이브키의 어떤 그 재무적인 구조는 상태는 별로 안 좋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잘 전개될 거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 재무 상태 안 좋고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요거 이만큼 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사회적 금융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금융이 들어와. 또 충분하게 좋은 리턴으로 줄 수 있어요. 네, 이 사회적 금융은. 그리고 프로핏 쉐어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좀 작게 그렇게 제시를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그 제가 NH 정권 쪽에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도 좀 알리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이제 상황이죠. 이제 그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했던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이제 융자를 하는 거예요. 그 에코티를 융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IVP 같은 시행사에 직접적으로 캐피탈 인젝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아까 IBK 사회적 기업 펀드가 IVP에 CB 투자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이에요. CB를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IVP는 지금 사실 현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LH공사 막 다 매입인데 약정 뭐 사업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사업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캐시플로우는 지금 당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IVP는 CB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절실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지금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임대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임대 이제료가 이제 생기면서 캐시플로우가 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한 앞으로 2-3 이제 12 한 만기 한 2-3년 정도 이상이 있으면 프로젝트 한 두 개만 하더라도 그 매각 차익이 상당히 나거든요. 충분하게 이제 상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CB 투자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또는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 프로젝트에 뭐 이만큼의 그 프로핏을 좀 쉐어해 달라 이렇게 상당히 좀 금액을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는 내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시.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사회주택 프로젝트 에코티 및 이제 사회주택 시행사 CB 투자 가능한 투자 펀드가 임팩트 자산운용사 임팩트 투자 펀드가 있고요.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가 있어요. 이제 펀드를 보면. 근데 그럼 아크는 투자했냐? 그 투자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임팩트 펀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펀드, 첫 번째가 다 끝났고요. 두 번째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는
신기사 조합이에요. 신기술 사업 그 조합이에요. 신기사 조합은 이 디벨로퍼는요 프로젝트도 안 되고 그 회사에 대한 투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부동산 회사지 사업자지 신기술 사업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다가 드랍을 했어요. 예, 드랍을 했고 이게 이제 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쪽, 소셜 인베스트먼트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스텍 프로젝트 에퀴티 융자 전용 블라인드 펀드인데 지금 이제 우리 이사님이 지금 이제 나름대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한국 사회주택 협회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방식인데 뭐냐면 소위 말해서 공익재단이라든지 이제 임팩트 투자 기관들이 있잖아요.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자금을 LP로 받아서 일반 사모 부동산 이제 투자 신탁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걸 만들면 부동산 사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펀드를 LP를 해서 이제 아이브키 또는 뭐 어울리 뭐 여러 이제 사회적 그 디벨로퍼가 있어요. 이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이자를 이제 좀 높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프로핏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이제 가져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펀드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펀드를 구성하는 데서 가장 좋은 건 일반 VC는 안 돼요. 일반 VC 조합은 안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일반 사모 부동산 투자 신탁이에요. 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회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LP만 있으면 이 펀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자산운용사는 이 펀드를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소셜 하우징 LH 매입인데 그 사업에 이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9월 말에 통보됐죠. 예, 그 10월 초에 통보가 됐을 거예요. 한 4,000호 정도 됐네. 9월 말에 통보됐고요. 네. 5,050호 정도가 5,050호 정도가 선정이 돼요. 원래 5,050. 예, 근데 5,050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모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뭐 3,000호는 충분하게 그죠? 되고 뭐 4,000호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수도권에 특히 서울시 쪽에 이제 원 유닛에 뭐 2, 3억이라고 하면 한 4,000원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대충 계산했을 때 1조짜리 사업이다 이렇게. 1조, 네. 1조 정도다. 지금 규모가 한 1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약정 가격 제시는 빨라야 이제 10월 말.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약정가 제시는 한 건씩 10월 말부터 시작이 되고 약정 체결되면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금 필요한 시기는 25년 초인데 올해 한 그 연말 정도부터 지금 뭐 시비 투자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금 해소 시기는 27년 하반기, 그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이제 그 투자 기간을 가지게 되는 거고. 1천억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에서 100억 이제 그 토지를 얼마나 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토지 싸게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을 뭐 자세히는 안 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원가 연동형이라고 했잖아요. 예, 원가 연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토지가 그 시가 감정평가 LH 공사에서 토지 가격을 쳐주는 게 예를 들면 200억이에요. 시가는. 근데 이거를 150억에 샀어요. 그럼 50억은 그냥 매가 이제 이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싸게 살수록 좋은 거죠. 예, 이상 뭐 제가 사실은 이 투자 검토를 하면서 공부한 거고 뭐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좀 이렇게 투자자님께 좀 많은 척을 해서 죄송하고요. 필요한 뭐 이제 Q&A는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